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 시간이 확보된다고 그래서 꼭 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간까지 이렇게 늘어줬는데 그렇죠. 너희도 그 이후에 성과 못 내면 예.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한계 때문에 그 검찰한테 뭘 좀 남기고 넘기는 것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예. 연장에 대해서 우병우 기소를 물론이죠. 특검에서 하는 게 사실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뭐 기업 수사도 기업 수사지만은 사실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왜냐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네.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재벌기업에 관해서도 상당히 나와 있고 했지만 그 윤갑근 팀장이 주도했던 예. 특별수사팀의 경우에는 우병우 한다고 해놓고 시간 벌면서 우병우가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지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네. 핸드폰을 딱 먼저 그리고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석수만 압박을 했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검찰이 확실하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기에는 우병우 사건이 훨씬 더 어떻게 네. 보면 공백이 많았던 거였죠. 빈 게 많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병우를 안 치고 거의 마무리 부분에 쳤어요? 처음부터 우병우 하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아니 봤나? 시간상으로도 예. 특검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기록이나 뭐 어쨌거나 뭐 증거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병우 수사를 해서 검찰이랑 각을 세우지 말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병우 수사를 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김이 빠지면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야.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다는 그러니까 게 자, 맞겠죠. 최순실 사건을 하게 되면 예.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란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 있는 게 이재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성원을 입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예. 우병우 수사는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김수남이 나와야 돼요.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때 2014년에 보니까 그 말아먹을 때 주역이잖아요. 정의랑 말아먹을 때 예,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죠.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아하. 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견 이거 검사의 다른 방송에서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 안 해. 이거 좀 그죠? 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기사 이런 거 기사 쓰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섣불리 환호해요? 쓰기는 그렇지. 아 섣불리 쓰기는 예. 안 썼어요. 그래서 우병우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는 사실 조금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뭐 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2014년 정윤회 사건 말아먹을 때 예. 핵심이 김수남. 김순환 중앙지검장. 예, 예. 아, 그게 총장이란 말이야. 공으로 예. 총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게 총장이고 그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걔들이 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병우 그 얘기하면서 왜 2014년 정윤회 건을 저렇게 덮어버리나? 근데 왜 덮나 봤더니 그걸 안 덮고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그 대검, 예. 그 다음에 법무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또 뭐 중앙지검, 저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이걸 예. 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다 거예요. 해야 되는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50년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악과 싸우는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런 점을 아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지가 그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은 우병우가 이제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느냐 예.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꽃보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 비리. 예. 사실은 그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우병우 관련 수사가 딱 2개 항이잖아.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법에 안 맞다. 이런 거를 한번 거쳐가야 되는 직무유기하고 거거든. 직권남용 그 두 개밖에 예, 없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마구 이렇게 마음껏 치고 나갈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김수남. 예, 김수남이가 애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병우를 수사하는 척하게 하면서 시간 벌어준 것도 그 총장 작품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윤곽근을 세운 것도 그럼요. 총장 작품이고 둘이 동기 아니에요. 우병우하고 윤곽근이 동기죠. 윤곽근하고. 그리고 윤곽근 입장에서는 우병우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람을 고검장까지 시켜준 게 결국 우병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나름 이제 그 뭐랄까 그 총장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나이는 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뭐 정의로운 그런 검사들 말고라도 소위 검찰 안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잘 나가 있는 애들의 경우라도 지금 총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저거 나쁜 사람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거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검사를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구속 일보 직전이고 사실은 이재용이까지 구속을 했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돌아올 얘기는 당연히 야 검찰 너네는 뭐 했는데 이거 왜 검찰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그렇죠. 냈는데 그 2,000명 검사를 갖고 있는 네 조직은 이제 뭐 했냐. 그리고 결국 남을 얘기는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고 특검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니네 때문에 우병우를 구속을 못한 거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병우는 왜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영장 기각 후일담을 한번 좀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어쨌거나 얘기 못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 그게 아니라 다 털고 가세요 오늘 싹 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예상한 일이고 예상된 일이고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니. 우병우를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검사 세게 못 친 거예요? 하지만 그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검사들이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당연히 뭐 발부가 될 걸로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때는 발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예상 외다 뭐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지금도 어쨌거나 유죄 뭐 이대로 재판 가도 유죄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확신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장시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근거를 얘기하는 장시호 진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정에서 어쨌거나 뭐 사찰한 그 민간 사찰. 사찰로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민정 수석실 형식으로 된 그 문건이 어쨌거나 압수수색 외장 디스크, 외장 하드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어디에 있던 하던데요, 그게? 그게 장시호가 이제 그 직원한테 맡겨둔 그게 이제 직원의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내부 문건이 최순실한테 유출돼서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또 그렇고 당황하고 있어.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은 뭐 그런 여튼 민정수석실의 사찰 문건 또 그렇고 어쨌거나 공정이나 문체부 직원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민정이 이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영장이.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영장이 결국 안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놈이라는 심증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문제는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그 딱 떨어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 관련자들은 다 우병우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이를 기각하면서도 분명히 해먹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안종범의 추가 수첩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1월 19일 날. 그러니까 소위 스모킹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법원의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병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러 가지 냄새는 엄청나게 풍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김기춘이를 꿀린 것처럼 최순실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버리거나 예. 네? 뭐 그런 식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감실, 그러니까 저기 이석수 예, 특별감찰관실 특감실의 그 자료들을 결국 또 걔들이 다 뺏어갔잖아. 그렇죠. 특감실 폐쇄시키고 나서요. 예. 그러니까 증거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을 털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올 수만 있었으면 하드만 있었으면은 지금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거의 원본들에다가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정이라고 하는 데가 사정기관의 각종 첩보를 받고 자기들이 지시를 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에만 있어서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쫙 나와버렸으면 아 이거가 이렇게 있는데 우병우를 놔두면은 저거 증거 인멸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했을 거야. 근데 애초에 그거를 맨 처음에 확보했었어야 되는 저기 윤곽금 특별사본부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려고 그러니 쟤들이 막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뚫어야 되는 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 가서 너네 우병우 지시 받고 그동안에 말아먹은 사건이나 민정에다가 또 보고 안 해야 될 건데 보고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 이런 거 내놔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 아니 실제로 만약에 그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핸드폰 최순실을 알고 뭐 장모들 관계 그다음에 같이 골프 쳤다는 거 뭐 장모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수영장을 다녔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언들은 확보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특검에서. 근데 사실 결정적인 게 우병우 어쨌거나 전 수석의 핸드폰을 나중에 압수했을 때는 깨끗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그런 주변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부인했을 때 그걸 당신이 진짜로 했지라고 내세울 게 뭐 최순실을 아니야 그 부분은 특히 더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뭐 증거가 전혀 없는 만일에 상태죠. 초창기 때 그렇게 그 국정농단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때 윤곽근 해갖고 이제 이석수하고 우병우로 양쪽을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만 해갖고 핸드폰이라도 확보하고 그래갖고 최순실하고 예를 들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으면 최순실을 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갑근 김수남 팀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그때 특별감찰관의 협조를 엄청 받아가지고 우병우를 상대로 막 칼을 겨눴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찰관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있기 때문에 뭐뭐뭐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석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너네가 해라 라고 해서 이석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석수 씨 입을 막는데 더 집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래 이석수 당신이 왜 이거 그 자료를 왜 이렇게 노출시키냐. 그런데 또 조선일보하고 그 감찰관하고 이석수 감찰관하고 통한 내용을 MBC에다가 흘리고. 그렇죠. 그럼 이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난 야당도 더 불만인 게 아니 분명히 그게 도감청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갖고 이 자료 확보했냐라고 갖고 야당이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 그 지네가 저기 하는 게 좀 찝찝하다고 했다면은 그 MBC로 유출된 거 그거라도 세게 했어야 됐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저기 윤곽금 팀에서도. 윤곽근 팀에서도. 근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불렀어 MBC 기자를. 그러니까 설명은 들은 걸로 그러니까 그게 뭐 방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을 뭐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설명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취재원 보고가 핵심 아니에요. 기자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윤곽근 팀에서는 거의 한 게 없죠.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윤곽근 검사장이 그 뭐 우병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도 사실은 검찰총장 민정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요. 검찰총장 낼 때 민정에서 쭉 뭐 이력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그래 결국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김순환 검찰총장은 우병우가 시켜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병우를 치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 모 검사에 따르면 윤곽근 고검장이 온다고 했을 때 아 이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구나.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도 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저 내부 얘기에 의하면 윤곽근 고검장이
아 내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가발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간의 검사들의 속성을 볼 때 지가 캥긴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네. 특검해갖고 꼭지를 딸 수 있었을 터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잘못하니까 특검에서도 저렇게 그렇죠. 예, 영장도 기각되고 결국은 네가 처음에 말아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으니까 지가 미리 캥기니까 먼저 자가발전.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잘 넘겨줬는데 결국 특검이 잘한 거 아니야? 아실걸?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네. 대충 마무리하거나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네. 앞에 했던 애들이 지가 먼저 기자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막 설명을 하거든. 지금 딱 윤곽근 심리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 말아먹은 놈들의 전형적인 그거 행태거든 그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 시간이 확보된다고 그래서 꼭 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간까지 이렇게 늘어줬는데 그렇죠. 너희도 그 이후에 성과 못 내면 예.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한계 때문에 그 검찰한테 뭘 좀 남기고 넘기는 것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아,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예. 연장에 대해서 우병우 기소를 물론이죠. 특검에서 하는 게 사실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뭐 기업 수사도 기업 수사지만은 사실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왜냐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네.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네.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재벌기업에 관해서도 저희가 기사는 사실 조금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뭐 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2014년 정윤회 사건 말아먹을 때 예, 핵심이 김수남 중앙지검장. 예. 아, 그게 총장이란 말이야. 공으로 예. 총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예, 높다. 그게 총장이고 그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걔들이 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난 우병우 그 얘기하면서 왜 2014년 정윤회 건을 저렇게 묻고 덮어버리나? 근데 왜 덮나 봤더니 그걸 안 덮고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그 대검, 예, 그 다음에 법무부, 예, 그 다음에 그 또 중앙지검, 저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이걸 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다 해야 거예요. 되는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가장 커다란 악과 싸우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런 점을 아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지가 그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게 그 의미가 있었던 수사를 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김이 빠지면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야.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다는 그러니까 게 맞죠. 최순실 사건을 하게 되면 예.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란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 있는 게 이재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성원을 잇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예. 우병우 수사는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김수남이 나와야 돼요.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때 2014년에 보니까 그 말아먹을 때 주역이잖아요. 정윤회 말아먹을 때 예,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죠.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아하. 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견 이거 검사의 다른 방송에서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 안 해. 이거 처음 그죠? 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기사 이런 거 기사 쓰면 사람들이 그 섣불리 환호해요? 쓰기는 그렇지. 아 섣불리 쓰기는 예. 안 썼어요. 그래서? 우병우 관련해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은 우병우가 이제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느냐 예.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꽃보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 비리. 예. 사실은 그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우병우 관련 수사가 딱 2개 항이잖아.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법에 안 맞다. 이런 거를 한번 거쳐가야 되는 직무유기하고 거거든. 직권남용 그 두 개밖에 예, 없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마구 이렇게 마음껏 치고 나갈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김수남. 예, 김수남이가 애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병우를 수사하는 척 하게 하면서 시간 벌어준 것도 그 총장 작품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윤곽근을 세운 것도 그럼요. 총장 작품이고 둘이 동당에 나와 있고 했지만 그 윤갑근 팀장이 주도했던
예. 특별수사팀의 경우에는 우병우 한다고 해놓고 시간 벌면서 우병우가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지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네. 핸드폰을 딱 먼저. 그리고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석수만 압박을 했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검찰이 확실하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기에는 우병우 사건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백이 많았던 거였죠. 빈 게 많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병우를 안 치고 거의 마무리 부분에 쳤어요? 처음부터 우병우 하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아니 봤나? 시간상으로도 예. 특검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기록이나 뭐 어쨌거나 뭐 증거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병우 수사를 해서 검찰이랑 각을 세우지 말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병우 수사